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이제 4월 14일 월요일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 자, 일단 뭐 금요일부터 해가지고 미국 장세 변동성도 있고 주말 끼고 좀 반도체에 대해서 좀 호재성 그런 내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반도체 측, 반도체나 뭐 이제 핸드폰 부품 이런 게 이제 뭐 관세 유예가 좀 새롭게 나온 거냐, 아니면 원래 있던 거에서 이제 그런 업종 이런 걸 대상을 좀 명확하게 한 거냐에 대해서는 좀 내용이 갈리기는 하는데, 그래도 일단 시장은 좀 좋게 반응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 그리고 미증시는 일단은 좋게 상승 돌리면서 좀 마무리를 짓기는 했어요. 그래서 뉴스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지켜봐야 될 테마도 많은 것 같고, 지수에 대해서는 저는 좀 더 탄력을 받을 수도 있지 않나. 기본적으로 갖다 이제 요 저점 구간에서 돌리더라도 일단 700이나 한 120선 이렇게 좀 생각한다고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이런 거는 또 돌파하면은 그 다음 숫자로 어떤 좀 정정하면서 추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시황이 밑바닥에서 이것저것 좀 악재로 하방 압력을 계속 넣던 그런 내용들이 주말 중에 좀 많이 치워졌죠. 자,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미국 국채 요동의 연준도 준비 태세. 그래서 콜린스 총재 금융시장 도울 준비돼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연준 측에서도 아직 뭐 결국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장에서는 제일 원하겠지만, 구두로 이렇게 해가지고 좀 개입에 대한 금융시장을 도울 준비돼 있다, 이런 거는 좀 자주 있는 편은 아니죠. 그만큼 이제 구두 개입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이런 내용을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는 진짜로 조금 더 변동성 생기면은 연준에서 바로 개입할 수 있겠구나 라는 시장의 기대감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나쁘지는 않고 당연히 이제 좋은 편이고, 그다음 미국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반도체랑 스마트폰이랑 컴퓨터 등 제외, 이게 지금 조금 갈리거든요. 좀 갈려요 내용이. 근데 일단은 긍정적인 요소라고 받아들이는 게 맞겠죠. 어찌 됐든 이게 원래 있던 관세 유예에서 그냥 범위를 이렇게 해서 좀 명확하게 설명을 한 거다, 아니면은 원래 이제 없다가 좀 새롭게 제외시키는 거다, 뭐 얘기들이 많은데, 이건 일단 트럼프가 내일 정리를 해준다고는 했어요. 14일에 구체적으로 답을 주겠다. 그래서 뭐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뭐가 나올지는 보기는 해야 되지만, 일단 주말 중에 해서 요 내용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반도체랑 스마트폰, 뭐 대표적인 기업이 있잖아요. 삼성전자. 그다음 반도체 하면은 뭐 하이닉스부터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그래도 좀 성장한 가장 메인 주축 중에 제일 큰 영향을 준 게 이제 반도체 산업이기는 하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이제 좀 제외될 수 있다라는 거는 당연히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컴퓨터는 결국 뭐 반도체라고 저는 좀 생각하는데, 그래서 요 내용은 이제 반도체 관련 주들,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해가지고 삼전도 구간 자체는 괜찮아요. 이제 뭐 또 실적 시즌 들어가긴 할 텐데, 이런 구간에서 이제 좀 저점 주변에서는 일단 바로바로 튀는 모습이 있고, 삼전 하이닉스 따라서 반도체 관련 주들, 주성 엔지니어링, 제주 반도체, 심텍 끼 좋은 애들이죠. 이번에도 저점 이탈하고 바로 그날 한 번씩 좀 세게 시세를 주기는 했는데, 수급이랑 같이 엮어서, 그리고서 뭐 퀄리타스도 120선에서 끼는 상당히 탄력 있는 종목이고, YC, 네오셀, 반도체는 종목별로 꽤나 괜찮은 애들이 많아요. 미래반도체도 상당히 잘 튀는. 자, 그래서 일단은 뭐 반도체 쪽 좀 좋게 반응하나. 그리고 이게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도 영향이 있거든요. 애플도 중국 시장에 대해서 점유율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애플이 직접적으로는 가장 좀 수혜인 내용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애플 관련주로 우리나라에서는 BH, LG이노텍, 더구전자 이런 것들 한번 체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금요일이었죠. 중국 내일부터 미국산 수입품 관세 84%에서 125%로 상향을 시키기는 했어요. 그래서 보복관세로 또 맞대응을 했는데, 그 다음에 내용이 중요했죠. 아, 이거 보복관세 이렇게 하기는 했구나. 근데 미국이 추가 관세를 부과해도 이제는 무시할 거다. 어차피 이제 그 정도 관세 부과를 하고 서로 뭐 100% 넘어가고 하면은 이게 사실상 시장 내에서 뭐 당연히 그 물품들에 대해서 구매력이 떨어지고 할 거니까 영향이 그렇게 이제는 이미 선을 넘어갔다. 그래서 이 다음 관세는 그냥 무시할 거다라는 언급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뭐 해석에 따라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상호 관세가 심화되는 구간에서 이제 좀 일단은 소강 상태죠. 소강 상태. 그러니까 뭐 서로 치고받고 해요. 막 기분 상해가지고 미국이 먼저 중국을 팍 얼굴을 때렸어. 때렸더니 중국도 맞고서 이 녀석이 날 때려 하고 또 중국도 때려. 그럼 미국이 또 때리고 하다가 중국이 부질없다. 뭐 이거 뭐 언제까지 때릴래? 이미 너도 나도 좀 상처 입었으니까 일단 좀 쉬자. 지친다. 대신에 이렇게 해서 좀 마음이 가라앉고 하면은 뭔가 협상에 대한 기대감도 시장에서는 조금 부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 지금 뭐 억압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맞서 싸울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 있기는 한데 일단은 상호관세에 대해서 조금 소강 상태 끝난 건 아니에요. 이게 뭐 완전 해소되고 뭐 해결하고 그건 아니지만 일단은 이렇게 무시할 것이다. 중국에서 일단은 뭔가 선을 긋는 느낌이고 이거에 대해서 미국 트럼프도 밤중에 일단은 뭐 추가 보복 관세라던가 그런 내용은 없었어요. 뭐 립서비스는 항상 뭐 시진핑이랑 잘 지낸다, 중국과 잘 지낸다 이러기는 하는데 누가 봐도 잘 지내진 않죠. 자기가 때려놓고서 잘 지낸다라고 하니까. 그래도 이런 거는 뒤에 뭐 물밑 협상, 물밑 공식적으로 협상을 할 것 같진 않은데 물밑 협상 같은 게 1기 때도 그랬죠. 중국이 먼저 이제 미국한테 물밑 협상을 통해 가지고 좀 협상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는 좀 다르기는 해요. 중국이 많이 준비를 해놨고 체력도 튼튼한 상태에다가 사실상 지금 포지션에서는 계속 끝까지 가면은 결국 미국이 불리하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트럼프가 자신의 생각처럼 좀 안 굴러가는 시장 흐름이 있는 거죠. 국채금리 막 오르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상황은 사실상 트럼프가 좀 안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거는 협상을 통해서 뭐 해소를 시키려고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자, 그래서 요것들. 그리고 유럽도 미국에 대한 보복관세 조치 90일간 유예시키는 뭐 이래저래 지금 시장에서 제일 큰 악재들이 뭐 미중 갈등 계속 이거 뭐 관세에서 시작되는 거죠. 관세에서 가장 큰 틀이 이제 미중 패권 다툼 요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 그 다음에 나머지 국가들 이렇게였는데 일단은 EU랑 나머지 국가들에 대해서는 관세를 90일 유예를 시켰습니다. 트럼프가 90일 유예를 시켰고 이게 끝난 건 아니죠. 끝난 건 아니지만 그 사이에 이제 협상을 잘하면은 관세에 대해서 많이 낮출 수 있다. 상호 관세 10% 그거는 이제 하한이라서 그건 안 풀어준다고 하는데 그거 말고 뭐 25% 뭐 40 몇 프로 그런 것들은 협상 조건에 따라 낮출 수 있다. 그래서 90일 동안 우리한테 컨택해가지고 협상해라. 시도해라. 니네가 줄 수 있는 거 다 먼저 말해.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이거는 괜찮은데 하면서 좀 조율할게. 이런 느낌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 관세 공포감 때문에 그리고서 이제 미국 환율 확 낮아지는 걸 보면은 미국이랑 국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 건 아닌데 지금 트럼프 정책 때문에 오락가락하니까 그 정책에 대한 신뢰도는 조금 국채금리 상승이라던가 환율 이런 걸 봤을 때는 좀 더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트럼프가 생각했던 거랑은 좀 다르게 흘러가고는 있어요. 그러다 보니 트럼프도 요거에 대해서 이제 뭐 이런 거 꺼내고 협상 같은 걸 하면서 시장이 좀 진정될 수 있는 너무 무서웠지만 지나고 나니까 그때가 항상 기회였구나. 공포감, 공포에 사고 뭐 환희에 매도하라, 뉴스에 매도하라 이런 내용들이 이번 시장도 여지없이 똑같이 반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황에서 하방 압력을 주던 이슈들이 주말 끼고 좀 많이 해소되거나 좀 오히려 턴시킬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뉴스들이 여기저기 나와요. 그럼 내가 이제 스윙으로 들고 오던 사람들은 분할 매도를 하다가 잠깐만 이런 뉴스를 통해서 조금 더 길게 볼 수 있는 포인트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해서 뒤에 LNG 키워드 같은 거 이번 주 금요일쯤 해가지고 알래스카 뭐 주지사 또 방한 뭐 좀 시간이 널널한지 모르겠는데 한 달 안 된 것 같거든요. 왔다 간지. 근데 또 방안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LNG는 결국 뭐 3달 안에 뭐 협상 같은 거 우리나라는 LNG는 결국 참여를 하든 뭐를 투자를 하든 하긴 할 것 같습니다. 애초에 통상교섭 본부장이 워싱턴 떨어져가지고 거기서 이제 들어가기 전에 협상 전에 인터뷰했던 것도 있죠. 지금 왔을 텐데 오고 나서 뭐 아직 언급은 안 나왔어요. 제가 못 찾은 걸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가서 인터뷰에서 애초에 조선이랑 LNG 이런 게 미국과 협의할 핵심 사항이다라고 언급을 했던 만큼 그리고서 미국의 이제 인사들 뭐 알래스카 주지사도 그렇고 뭔가 조금 경제
관련해서 언급할 때 다 LNG랑 조선을 툭툭 꺼냈죠.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협상하는데 거의 뭐 필수 요소일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알래스카 얘기 있었고,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미국 재무, 알래스카 가스 개발 논의, 한국 일본 관세 협상소 대안될 거다. 즉 참여해라. 너네 관세 깎고 싶으면은 참여해라. 이 내용이죠. 자, 그리고 이제 주말에 2027년부터 5,000톤 이상 선박에 온실가스 배출 규제, 이 뉴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해양수산부는 국제해사기구 IMO가 제83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에서 선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중기 조치를 승인했다. 그래서 미국의 반대 속 탄소 비용 등 해운 온실가스 감축 조치 의결. 요거는 이제 관련 테마가 최근에 또 부각됐던 탄소 포지 관련해서가 일단 좀 부각이 될 수 있겠죠. 온실가스 결국에 다 탄소 키워드거든요. 탄소라는 키워드 안에 하부 카테고리로 뭐 온실가스 이런 거니까 뭐 거의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뭐 조선 쪽에서도 뭐 엔진이라던가 그런 기술력 쪽도 있기는 한데 저는 요 뉴스는 좀 조선도 조선이지만 탄소 포집 쪽이 엮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탄소는 지금 이제 다리가 여기저기 엮입니다. 알래스카 탄소 포집도 엮이고 조선 쪽도 엮이고 그 다음에 뭐 정부 여야 여기는 이제 뭐 세 개의 곁다리예요. 지금 보면은 여야가 뭐 합동해서 뭐 800조 테마 이랬었는데 조선 LNG 알래스카 엮이고 그 다음에 선박 이것까지 엮입니다. 그래서 탄소 포집 관련 주들은 우선은 얘네들이 좀 있었죠. 에어레인, 에코바이오, 그린케미칼, 에코아이 그 다음에 이제 뭐 한테 정도까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에어레인은 일단 신고가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에코바이오는 움직임이 조금 그 뒤에 세기는 했는데 여기서 뭐 결국 보면은 얘네 둘이 제일 무난하지 않나 싶어요. 거래대금도 뭐 1,700억, 3,000억 이러다 보니까 아마 좀 갭이 뜨지 않을까 싶은데 뭐 신고가에서 상한가 라인 주변을 좀 지킨 것도 있고 한택도 신고가에서 움직임은 좀 화끈화끈하죠. 해가지고 뭐 갈 듯 말 듯 하면서 또 버텼어요. 자, 그래서 이런 탄소 포집 테마 관련해서도 일단은 월요일도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한국 조선업에 돈 많이 쓰겠다. 다른 나라 선박 구매할 수도 있다. 이런 걸로 금요일날 현대임스, HJ중공업, 현대마린, 엔진 이런 조선 관련주들이 좀 힘을 줬죠. 하나오션도 그렇고 얘는 넥스트레이드 구간에서 한 1% 정도 쭉 우상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수 돌리고 조선 키워드 이런 것도 조금 더 탄력 있게 움직이는지 그래서 조선 관련 주들. 자, 그다음에 이제 일단은 좀 소강 상태 느낌이다 보니까 요거 치워버리고 그다음에 시황이 이제 뭐 지금 하방 압력에 대해서 악재성들은 좀 많이 치워져서 시황 턴 조건까지는 이제는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미 돌리고 있는 모습이고 돌리는 와중에 앞에서 좀 가로막을 수 있던 것들도 치워지는 뉴스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도 여기다가 하나 더 얹으면은 시장에서 이제 단발성으로 좋을 수 있는 거는 두 개죠. 실적 시즌이에요. 이제 4월 실적 시즌 들어서는데 뭐 기업들 저는 제가 봤던 뉴스에서는 이번 시즌에는 이 기업은 실적이 기대된다 이런 느낌의 미국 빅테크들은 좀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도 혹시나 뭐 어닝 서프라이즈 같은 거 탁 튀어나와서 끌고 올라가는 기업이 있나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금리 인하 5월이냐 6월이냐 해가지고 5월 초 이렇게 해서 금리 인하 FOMC가 있기는 해요. 여기서 뭐 이제 금리 인하 나오면은 좋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 정도. 자, 그다음에 이번 주 일정은 조금 내일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이미 큰 거 다 치워졌거든요. 치워져서 요거는 내일 또 아침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지금 시간이 조금 빨라요. 근데 워낙 뉴스들 큼직한 건 다 나와가지고 밤까지 뉴스 보고 좀 기다리기보다는 미리 좀 정리해 두고, 시간이 빠르면 당연히 좋으시죠. 관련해서 종목들도 내가 차트 미리 봐두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밤에 또 뭐 좋은 뉴스들 있으면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월 중에 중국 무비자, 지금 뉴스 중에 그건 있더라고요. 선크림이 미국에서 계속 우리나라 거 뷰티 화장품들 이런 거 좀 잘 팔린다 이런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아마케 요거는 바이오 계열들, 그 다음에 FMC 대통령 선거일 이런 것들 생각을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대선은 6월 3일이에요. 그리고서 주말 끼고 요것들 줄줄이 나오죠. 오세훈 대선 불출마 선언, 그리고 유승민도 얼마 전에 오늘이었어요. 일요일날 국민의힘 경선 참여하지 않겠다. 이게
불출마 느낌은 아닌데 기본적으로 뭐 어차피 시장에서 메인 지지율을 갖고 있진 않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영향 뭐 상승해가지고 뭐 그러진 않죠. 그래도 일단은 참여하지 않겠다. 그리고 한덕수가 저는 좀 중요해 보이거든요. 오세훈 같은 경우 이제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제 다음 대선을 아마 노리는 지금 거는 이번 거는 어차피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해서 내부에서 자신한테 이제 좀 접촉하는 사람들 통해서 힘을 누구랑 이제 좀 밀어줄지 그렇게 하면서 다음 대선을 좀 노리는 느낌이지 않을까 싶고 뭐 그건 아직 멀었죠. 멀었는데 일단은 불출마를 했고 그 다음에 뭐 유승민 같은 경우에는 뭐 반짝반짝했지만 그렇게 좀 메인으로 시장에서 주도 테마는 아니었는데 한덕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중요하게 보기는 해야 돼요. 요 국힘 측에서는 정확히 말하면 국힘은 아니지만 여당 측에서 그래서 토요일 어제 나왔었죠. 국민의힘 대선 경선 참여 안 한다. 그래서 뭐 불출마랑 지금 이제 계속 뉴스들이 있거든요. 총리 너 불출마 선언을 하든 뭐 입장 빨리 선언을 해라. 뭐 출마를 할지 불출마를 할지 계속 간보지 마라. 이런 식의 이제 압박이 있기는 한데 일단 뭐 불출마 국힘 대선 경선 참여를 안 한다는 거는 일단은 여당 야당 이런 식으로 나눴을 때 그 안에서 이제 주류에서 이제 노는 게 당연히 이제 지지율에 대해서 힘을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안 하겠다라는 거는 시장에서는 조금 안 좋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저는 좀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둬야 되지 않나. 대신에 이렇게 해서 밀려서 나중에 뭐 다른 식으로 출마나 뭐 아니면 총리직 사퇴 이런 거 나오면은 시장에서 좀 힘쏠릴 수 있기는 해요. 우선적으로 저는 요거는 좀 악재성 뉴스일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당에서 하는 국힘 측에서는 뭐 이래저래 이제 좁혀진 거죠.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안철수 여기다가 뭐 이준석 정도인데 일단 요렇게 4명 위주로 보면 돼요. 여기는 이제 간단하게 좀 좁혀졌어요. 대신에 이제 홍준표 같은 경우에는 누구였죠? 명태균 키워드로 갔다가 계속 좀 엮이는 그런 리스크성은 있기는 합니다. 물론 이제 대선 출마에는 문제는 없겠지만 이번 것까지는 뭐 실제로 그게 뭐 형사 쪽으로 넘어가더라도 문제는 없겠지만 그런 걸로 출렁출렁 할 수는 있다. 그래서 또 밀리면 그런 건 기회이지 않을까 싶고 일단은 김문수가 좀 가장 지지율 측면에서는 좀 제일 많이 뉴스를 받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홍준표랑 한동훈 지금 제 개인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는 김문수는 1강 느낌이고 여기가 이제 2강 느낌이고 여기서 누가 되냐 그 다음에 이제 안철수 뭐 이준석 이쪽은 좀 번의 느낌이지 않나 싶거든요. 이거는 뭐 각자 생각이 좀 다르실 수는 있는데 그래도 요렇게 위주로는 여당 측 관련 인사들 뭐 내가 이 정치주를 할 거다 라고 하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국힘 같은 경우 대선 후보 경선 일정 14에서 15일 경선 후보자 등록 신청 이거는 그냥 좀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결국 경선 결과 발표 날이죠. 4명으로 압축되고 22일 4명 그 다음에 뭐 토론회 그 다음에 29일 2명 30일 토론회 이렇게 해가지고 또 5월 3일 최종 대선 후보 확정 토론회랑 이 압축되는 날들 위주로 보시면서 요 2명, 4명 안에 못 들어간다. 그러면 당연히 관련주들은 볼 필요가 없어져요. 그리고 요거에서 얼마나 또 누가 유리할까 이런 생각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토론회 참여 있으면은 토론회에서 얼마나 말 잘하나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런 것도 시장에서 좀 중요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김문수에다가 이쪽에서 누가 되냐 뭐 요 정도일 것 같기는 한데 우선은 국힘 같은 경우에는 인맥주들 위주로 계속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김문수 관련해서는 평화홀딩스, 평화산업, 뭐 세원물산 등등 대장주 위주로 갔다가 5일선 깨지면서 지금 밑꼬리 달고 좀 버티거든요. 십자도지하고 대금은 말라붙어서 이런 거 한번 좀 튈 수도 있기 때문에 눈은 가는 것 같고 홍준표 관련주는 고점 대비해서 조금 꺾이기는 했어요. 꺾였는데 이 자리 일단 지지 겹든 자리 한번 또 반등 나오고 이탈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차트 관점에서는 조금 매력적일 수도 있지 않나 싶고 한동훈 관련주는 태양금속이랑 대상홀딩스 얘네들도 이렇게 해서 정고점 구간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안철수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꺾여 있죠. 밑자리 내려오기는 했고 안내 여기는 뭐 2개 그리고 한덕수 관련주는 시공테크랑 아이스크림 에듀 둘이서 엎치락 뒤치락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시공테크가 좀 더 센 모습이기는 하거든요. 이게 뭐 그 시장에서 대장주 왔다 갔다 하기는 하는데, 일단은 요거는 뉴스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뭐 급락하면은 거기서 좀 버티는 차트를 보여준다, 그럼 튈 수도 있을 거는 같은데, 일단은 요렇게. 자, 그리고 이제 정책주로 넘어갔을 때 국힘은 일단은 인맥주들 위주고, 야당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전 당대표, 거의 지지율이랑 이번 뭐 경선 내용도 거의 압도적이기 때문에 뭐 다른 인물들 볼 필요는 솔직히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차라리 당대표, 전 당대표 그 발언들 통해서 정책주 위주로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자, 그래서 요쪽은 이제 정책주 대충 좀 계속 나오는 거 뉴스를 정리를 하는 건데, 일단은 지역화폐 기본소득, 이건 메인이죠. 메인 정책이고, 이전 대선 때도 메인 정책 중에 하나였어요. 이번에도 빠질 리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세종시 수도 이전, 이거는 뭐 개헌이랑 같이 여기저기 인물들 언급이 나옵니다. 그리고서 AI 시범 도시 공약 추진 검토, 그 다음에 4년 중임제 남은 공약 준비, 이런 거는 뭐 개헌이고, 주말 끼고 나온 뉴스가 일단 안철수 8개였나? 제가 잠깐 기억이, 안철수가 이제 공약 8개인가 뭐 얘기를 하기는 했거든요. 10대 공약이네요. 10대 공약 해가지고 뭐 거의, 근데 공약들은 후보들 거의 겹쳐요. 사실 큰 틀에서 뭐 이름이 조금 다르거나 뭐 정책 방향성이 조금 다를 것 같지만, 큰 틀에서 제가 AI 쪽은 일단 빠지기 쉽지 않다. 왜? 전 세계 흐름이 가장 메인이 AI예요. 이번에 뭐 로봇들은 인물들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AI는 빠질 수가 없습니다. 솔직하게. 미래의 가장 큰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2035년까지 AI 3강 진입해야 된다 해가지고 진입하겠다. 제2의 과학 입국 만들겠다. AI 섹터. 그 다음에 예비 후보 이재명 첫 일정은 AI 스타트업. 그래서 퓨리오사 방문, 이게 단독 뉴스이기는 한데 가능성 꽤 높죠. 퓨리오사 키워드는 이렇게 좀 붙어가지고 지원 정책 같은 것들 좀 제시하겠다, 뭐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조금 중요하게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퓨리오사 쪽이 처음에 그 메타에서 뭐 빅테크에서 그 키워드로 움직였었는데, 결국 뭐 매각 안 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여기서 좀 무너질 줄 알았는데 차트가 좀 버텼었죠. 버티더니 어떻게든 꾸역꾸역 키워드를 지금 좀 엮고 있어요. 그래서 뉴스들 제목이 좀 거창합니다. 첫 일정은 관련 뉴스들을 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첫 일정이 이렇게 해서 퓨리오사 쪽, 이거는 좀 상징성은 있겠죠? 해가지고 퓨리오사 AI K 엔비디아 다시 꺼내나, 방문해서 뭐 추가적인 언급이 나올 수도 있기는 한데, 이거 들고 계신 분들은 아마 갭이 일단 좀 뜨고 시작할 것 같아요. DSC 인베스트가 지분 때문에 가장 대장이고, 그 다음에 TS 인베스트, 그 다음에 뭐 나우 아이비, 이런 종목들. DSC 인베랑 얘는 지금 구간이 이렇게 해가지고 좀 신고가가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여기다가 포바이포도 있었죠. 포바이포, 이 종목은 조금 많이 밀려있기는 하네요. 그래가지고 이 정도 일단은 좀 생각을 해두면 될 것 같아요. 임팩트는 꽤 있는 뉴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뒤에 방문하고 추가적인 언급이 나오나, 그거 외에도 이제 정책주들 워낙 많죠. 뭐 지역화폐 유라클 코나이, 얘는 한번 팍 하고 밀렸으면 좋겠는데 일단 좀 버티는 모습이 있고, 세종시 개헌 이런 것도 잊을만 하면은 언급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차트들이 생각보다 엄청 강합니다. 대금 말라 붙었는데 일정 구간 버티거나 이런 것들, 그냥 5일선 주변에서 지금 대부분이 한 번씩 다 튀거든요. 그리고 크라우드웍스도 AI, 그 다음에 솔트룩스, 뭐 이스트 소프트, 이런 거는 정책 관련해서 AI는 어차피 여야 안 빠져요. 빠질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창투사, 린드먼 아시아, 대성 창투, 각 테마의 이제 대장주, 이런 것들은 좀 기억을 해둘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뭐 정책위원장 키워드로 링크드, 뭐 넥서스 엮이고, 대북 이슈는 저는 좀 나중에 볼 것 같아요. 그리고서 뭐 ESS부터 해서 신재생 에너지 정말 많죠. 그리고 여야 둘 다 엮이는 게 아까 탄소포지, 에어레인, 에코바이오, 저출산은 에르코스, 꿈비, 아가방 컴퍼니, 요 정도까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종목들 차트가 정책들이 거의 다 비슷해요. 밀릴 생각보다는 대금이 말라붙는데 높은 자리거든요. 9,000원짜리가 뭐 지금 보면은 뭐 몇십 프로 올라와 있는 자리인데 대금이 안 터지면서 좀 버팁니다. 이 말인 즉슨 위로 조금만 힘주면 팍 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일자리 관련주도 그렇고 거의 다 차트가 비슷비슷해요.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면서 좀 순환매 만들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래서 정책주는 계속 좀 메인으로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고, 로봇은 뭐 뒤에 제미나이 탑재부터 해가지고 뭐 볼리 이런 것들 출시, 제슨토르 이야기 나오는지, 여기는 좀 지수랑 같이 연동되는 건 있겠죠. 그래서 로봇도 밑에서 반등 좀 시원시원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클로봇, 하이젠도 뭐 26% 채워주고. 자, 그리고 이제 뭐 주말 중에 특사 뭐 이제 그 푸틴 대화를 하기는 했는데, 우크라이나 영토 분할 제한 해가지고 뭐 뺏긴 땅 그쪽 얘기는 했지만 아직 휴전에 대한 키워드까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5월 사우디 방문 이거는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양자 쪽에서는 AI 개발에 양자컴 쓴다는 중국, 거세지는 양자 굴기, 양자 뉴스들이 찌끔찌끔 좀 나오기는 했어요. 그래서 매듭이론 계산 성공했다 라는 내용. 뭐 양자는 지금 시장에서는 저 워낙 좀 쟁쟁한 애들이 많다 보니까 쟤네 밀어내고 대장하기는 쉽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끼 좋았기 때문에 엑스게이트, KCS, 첨단 소재 등등 대부분이 좀 저점 이탈하고 반등을 좀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날 우리나라 시장에서 AI 의료 AI 뭐 요쪽 해가지고 동물 실험 대신 AI로 미국 FDA 발표의 AI 신약 개발, AI 이거는 신약 개발 AI라고 좀 표현하는 게 맞겠죠. 해가지고 온코크루스가 일단 상을 갔었죠. 그게 미국 FDA 발표 동물 실험 대신에 AI로 한다. 점점 동물 실험 단계적 폐지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AI 기반 해서 독성이랑 약효 예측 모델 제시. 그래서 온코크로스, 신테카바이오, 파로스아이바이오, 우리나라는 이렇게 신약 개발 키워드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뭐 반도체 있고, 바이오는 일단은 보시면은 뭐 펩트론부터 해가지고 뭐 쟁쟁한 애들 움직임이 좀 무난하죠. 에이벨 바이오는 그래도 뭐 날마다 꾸역꾸역 우상향을 하는데, 그래도 신고가 위치 여기서 뭐 이제 5일선 좀 잘 타는지, 알테오제는 지수랑 좀 연동되는 친구고, 팩트로는 준비하다가 한번 시원하게 쏘아 올리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좀 추세 이으면서 더 뭐 그 다음 뭐 19만 20만원 요쯤까지 흐름을 만들지, 얘는 내일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올릭스부터 해서 나머지 애들이 위에 형님들이 분위기를 만들면은 돌아가면서 순환매, 그 다음에 이번 달 말, 하반기가 아니죠. 이번 달 말에 AACR 참여하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시세를 줄 수도 있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 말고서는 정책 쪽에서 얘네들도 있기는 했거든요. 요거 이 웹소설 국가 전략 이 키워드로 움직이긴 했는데, 종목들 저는 이쪽이 그렇게 좀 원래 예능 컨텐츠 이런 거를 좀 좋아하진 않아가지고 이쪽이 좀 매매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일단은 상한가가 워낙 많았으니 다음날 대장 같은 경우에는 뭐 또 눌림 자리를 한번 좀 체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저거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웹툰이랑 뭐 그냥 컨텐츠? 요 정도, 뭐 영화, 뭐 이런 계열이죠. 그래서 내일 우선 봐야 되는 테마는 조선 쪽, 그 다음에 뭐 탄소 포집, LNG 쪽은 지금 뭐 철강 키워드들 금요일 날도 좀 반짝반짝 하기는 했는데, 일단은 좀 밀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넥스틸이랑 화성밸브, 대동스틸은 좀 확 하고 밀리기는 했네요. 그래도 동양철관 얘는 이제 상한가 주변 위에서는 조금 버티는 모습이 있는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탄소 포집, 조선, 반도체, 애플. 반도체가 일단 갭은 뜨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힘이 빠지냐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 말고서 지수 돌린다, 뭐 바이오 로봇 2차전지, 방산, 하나 시리즈도 뭐 탱글탱글 하니까 지금 해가지고 신고가 주변 좀 트라이하는 모습들이 있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정고점을 그대로 또 갖다 놨습니다. 유중악재로 갖다 밀렸는데 뭐 그대로 지수 대비해서 좀 잘 버티더니 쭉 끌고 올라오면서 얘는 수급이 세요 확실히. 그래서 하나 에어로는 일단 내일 좀 앞에다 두고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래서 요것들이랑 나머지 애들, 그 다음에 정책주, 정치 이쪽은 계속 좀 눈이 가는 것 같아요. 자, 내일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은 조금 영상이 이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주말 중에 워낙 큼직큼직한 뉴스들이 나와가지고 볼 게 좀 많아요. 미리미리 좀 차트
공부해두고 분석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수가 어떤 방향성을 정할지는 몰라도 그래도 일단 하방 압력에 대해서 최대한 큰 악재들 그런 것들을 좀 최대한 딜레이 시켜놓거나 하나씩 좀 치우는 뉴스들이 많아서 수급 조금만 더 받쳐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흐름을 조금 더 좋게 조금 더 늘어지게 볼 수도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런 걸 따라서 내가 지금 추가 매수를 한번 좀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 있나 그런 구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영상 항상 좀 도움되셨으면 좋겠고 내일 또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말 편히 보내셨길 바랄게요.